일단 사실 합격이라는 걸 봤을 때 너무 학교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글씨로 합격이라고 써 있다 보니까 별로 와닿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막 생각한 것만큼 기쁘진 않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또 흐르면서 학교에 입소할 준비도 하고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할 공부들도 미리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실감이 나고 있어서 학교 안에서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제가 그 안에서 많이 성장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성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 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성격인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완벽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안 좋은 결과를 받았을 때 자신의 실력이 그렇게 안 좋다고만 단정을 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안 좋은 평가를 받아도 제가 더 노력하면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어떤 많은 평가들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파이만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실습을 많이 하면서 평가서를 많이 받을 텐데, 그런 평가서들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같은 목표이기 때문에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어서 그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다 보면은 언젠가 자신의 실력도 많이 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합격자 발표가 딱 났을 때는 그 합격이라는 글자를 처음 딱 봤을 때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 밑에 딱 바로 봤을 때 축하합니다, 뭐 장학생으로 선발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본 순간에는 사실 합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했고, 이제 그동안의 실습 성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장학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예상하거나 뭐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글씨를 보는 순간에는 정말 거의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온 집을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결, 노하우가 있었다면? 저는 실제로 합격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느꼈던 행복감과 합격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행복이 거의 똑같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하. 그 이유는 그 민사고를 위해서 준비하는 내내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성향이 좀 있긴 있는데, 성적에는 좀 예민한 타입이라서 뭐 실습 평가서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뭐 B 플러스가 나온다든지 뭐 이러면은 굉장히 짜증나긴 했지만 그런데도 행복했다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친구들을 잘 활용했다는 점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타임만은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른 어떤 누군가와 굉장히 친해지게 될 것인데, 그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면은 뭐 서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딱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같이 교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전혀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후배들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 모두 면접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 약 1년 혹은 6개월 혹은 몇 달을 준비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전 면접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처음 와본 학교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와본 학교일 수도 있는데 다 굉장히 낯설고 혹은 자신이 주로 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긴장하거나 떨리는 친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2시간 전에는 정말 미친 듯이 심장이 뛰고 막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정신이 없었는데, 막상 딱 꿈에 그리던 학교를 보고 딱 그 교실 안에 들어가고 그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 진짜 그 긴장들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떨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대다수의 어떤 후배님들께서는 이 순간들을 다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많이 웃고 자신이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공부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혹은 좀 더 공부할 걸 이렇게 후회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장담하는 것은 저희 때 123명이 준비를 했는데 123명 모두 다 마지막에는 진짜 열심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공부를 하지 않았다든지 너무 부족하다든지 이런 생각은 다 버리고 내가 진짜 열심히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 이상의 노력은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이니까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을 그냥 다 믿고 내가 전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잘 볼 거라는 그 자신감으로 들어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면접 과목들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선생님들도 다 거의 딸 바라봐 주시듯이 어떤 아들 바라봐 주시듯이 그런 굉장히 인자한 웃음으로 그리고 진짜 떨어뜨리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아 나 너랑 진짜 이런 얘기 해보고 싶고 너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태도로 바라봐 주시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고 진짜 당황스러울 정도로 저의 말을 끊는다든지 혹은 계속 어떤 안 좋은 표정을 지으신다든지 스트레스 받으신 표정이나 이런 굉장히 말을 끊는 듯한 태도 이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처음에 놀라고 당황했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운다든지 어떤 이런 안 좋은 태도를 보였으면 저는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좀 당황스러운 순간이나 좀 거의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웃었고 그 면접관 선생님들께서 뭐 인상을 쓰시던지 아니면 마른 세수를 하시던지 헛기침을 하신다든지 그런 모든 순간에서도 제 눈은 항상 웃고 있었고 말은 항상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의견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 절대 울지 말고 혹은 너무 벌벌벌 떨면서 자신이 준비한 거 못 보여드리지 말고 꼭 모든 순간을 다 즐기면서 내가 준비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다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웃으시면서 면접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생물 면접에서 살짝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약간 저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냥 민사고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또 제가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저는 더 이 학교에 와서 이 모르는 것을 채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웃으면서 선생님께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혹시 면접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모두 보여주되 다시 더 열심히 공부할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모두 다 좋게 봐주시고 분위기도 좋아지니까 꼭 많이 웃고 면접 상황에서 떨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모두 말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소감 같은 것들을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느낌. 그러니까 그런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무척 좋았지만 한편으로도 저처럼 이제 많이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또 경쟁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걱정도 들고 뭔가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느껴져요.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민서부터 할까? 네. 면접 특성상 단순히 답을 맞추는 것보다는 어떻게 풀었는지 그런 풀이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상 파인만에서 선생님께서 저희 풀이를 되게 꼼꼼히 봐주시고 그리고 발표 수업을 통해서 그런 면접 때 말하는 그러한 태도나 이러한 부분들이 파인만에서 배웠던 게 면접 때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상상고를 준비하면서 이제 또 자소서를 쓰면서 상상고의 그런 교육 이제 시스템이나 환경에 대해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기대감도 컸고 정말 가고 싶었는데 시험을 봐서 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상상고를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짧았어갖고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안 했었는데 근데 붙어갖고 되게 좋기보다는 약간 황당했어요. 그래서 근데 붙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이거 그런 거 말해도 돼요? 막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문제가 나왔다? 남자 면접 볼 때 예전에 수학 선생님이 한번 문제로 찝어주셨던 그 지문이 나와서 그래서 좀 더 긴장하지 않고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이제 면접을 보러 가면은 이제 뭐 사람들마다 조가 다르니까 이제 대기 시간이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1시간에서
길면 이제 3시간 정도의 대기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저는 이때 학교에 이제 뭐 학원에서 했던 준비물이나 그런 걸 가져가면 이제 부정행위가 되는 줄 알고 안 가져가서 굉장히 그 시간을 의미 없게 보냈는데, 이제 후배들은 그 시간에 이제 평소에 했던 문제들이나 아니면 자소서와 관련된 자료들을 가져가서 마지막으로 검토해보고, 그리고 그 시간에 최대한 긴장을 풀려고 노력하면은 이제 면접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합격한 비결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우선 1차 통과는 많은 사람들이 무난하게 하니까 2차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면접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면접 때 입문 수업에서 이수봉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2갈씩 말하기 방법을 썼고, 그 면접 당일에도 당연히 답부터 먼저 말하고 면접관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풀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히더라도 자신감 있게 말하도록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또 창의융합 면접 말고 인성독서 면접에서는 하나의 주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주관을 유지하면서 한 가지 주장으로 쭉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즉 자신의 줏대를 잃지 말고 하나의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방법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원래 좀 체계적 말하기에 강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키운 거예요? 저는 원래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 사람이어서 체계를 세워서 말한다라고 칭찬을 해주셔서 과분하긴 한데, 머릿속으로 다른 그냥 일반적인 문제를 풀듯이 마인드맵 같이 이렇게 구상을 해본 다음에 말하는 순서를 대부분 첫째, 둘째, 셋째로 정하거나, 아니면 조금 복잡한 문제인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해서 그 경우에 따라서 말하는, 그렇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구상해서 차례차례 그 이미지에 대입해서 말하는 방법